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혜신 작가님이 실제 공감을 바탕으로 어떻게 상담을 하셨는지,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거 읽어드릴게요. 상처는 속마음에 꽁꽁 숨겨져 있다. 상처는 속마음에 꽁꽁 숨겨져 있다. 드러내면 더 불리해지고 더 수치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피해 경험 때문이다. 상처를 꺼냈다가 차가운 무관심이나 예상치 못한 비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깊숙하게 묻고 살지 않을 것이다. 상처 드러내기와 관련해선 피해의식이 아니라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눌러둔다. 상처를 누르며 지내는 시간은 혼돈의 시간이다. 애증과 분노, 자책의 감정들 사이를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탈진의 시간이다. 널뛰는 감정에 휘둘리는 게 힘들어 방법만 있다면 그 시간을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다. 상처를 다 드러내고 살 수가 있을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까진 없다. 그런데 억누르고 살아야 성숙한 사람이라는 편견 때문에 상처를 지나치게 억눌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억누르려고 해도 두더지처럼 튀어오르거나 시간이 갈수록 더 또렷해지는 고통도 많다. 그런 경우는 상처를 꺼내고 해결해야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한 남자가 내게 물었다. 친구의 어린 시절 엄마에 대한 기억이 주로 맞았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안일을 시키며 엄마가 소리 지르고 마구 때리고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들인 제 친구를 발길로 걷어차고 뺨을 후려쳤대요. 어린 시절 내내 가정폭력으로 시달린 친구를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그의 질문에는 그가 친구를 도우려는 마음과는 별개로 치유와 관련된 우리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의 질문에는 그가 친구를 도우려는 마음과는 별개로 치유와 관련된 우리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 심각한 가정폭력을 겪고 자란 사람 일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전문적인 방법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친구를 유일하고도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기보다 심한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 일반의 범주에 넣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이든 직장 상사에게 고통을 받는 친구든 연인이나 부모 자식의 첨예한 갈등이든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우선 그 상황과 관계 속에서 당사자 자신이 느끼는 자기 속마음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우선 그 상황과 관계 속에서 당사자 자신이 느끼는 자기 속마음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치유란 특정 문제에 대해 외부에서 던져주는 전문적인 코멘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치유란 특정 문제에 대해 외부에서 던져주는 전문적인 코멘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안개가 자욱한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뒤엉킨 자동차들처럼 상처 입은 자기 마음결을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하나하나 보고 만지고 확인하고 느끼며 분리해가는 과정이다. 치유란 특정 문제에 대해 외부에서 던져주는 전문적인 코멘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안개가 자욱한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뒤엉킨 자동차들처럼 상처 입은 자기 마음결을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하나하나 보고
만지고 확인하고 느끼며 분리해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뒤엉켜 있던 마음결을 안개가 걷힌 후에 풍경 보듯 하나씩 또렷이 보는 일이다. 아, 그때 내 마음이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이 나왔던 거구나.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던 거구나. 그렇게 자신과 자기 상황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을 때까지 묻고 공감하고 또 묻고 다시 공감해 주는 일을 반복해 주는 것이 옆에 있는 공감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 자신을 또렷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곁에 함께 있으면서 주저앉으려 하면 함께 주저앉아 있어주고 그 과정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등 엉뚱하게 해석하면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다시 묻고 들어주고 또 그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함께 가는 사람이 공감자다. 상처와 혼돈 속에 있는 사람에게 길 건너에서 전문적이고 일방적인 답을 전해주는 사람은 공감자가 아니다. 상처와 혼돈 속에 있는 사람에게 길 건너에서 전문적이고 일방적인 답을 전해주는 사람은 공감자가 아니다. 공감자가 아니면 전문가도 될 수 없다. 그런 방식으로는 상처 입은 사람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 마음은 외부에서 이식된 답으로는 절대 정돈되지 않는다. 사람 마음은 외부에서 이식된 답으로는 절대 정돈되지 않는다. 답은 밖에서 오지 않고 언제나 내 안에서 발견돼야 내게 스미고 적용된다. 자기가 처한 상황의 실체, 자기 마음의 실체를 하나하나 또렷이 보고 느끼면서 자기 상황에 대한 심리적 조망권을 확보해야만 마음이 정돈되기 시작한다. 온몸, 온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진짜 아는 일이며 그렇게 알아야만 혼돈에서 벗어날 길이 보인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공감자가 되기 위해선 그의 마음에 대해 그에게 물어야 한다. 돕는 자로서의 내 견해를 말하거나 주장하기보다 그에게 주목하고 그의 마음에 대해 그에게 물어야 한다. 그의 세세한 속마음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전문가가 알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비로소 그에게 질문을 시작할 수 있다. 그만이 아는 그의 마음에서 혼돈을 끝낼 그만의 길이 나온다. 당사자가 그것을 속속들이 느끼고 만질 수 있을 때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공감자의 일이고 그것이 치유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공감자가 되기 위해선 그의 마음에 대해 그에게 물어야 한다. 돕는 자로서의 내 견해를 말하거나 주장하기보다 그에게 주목하고 그의 마음에 대해 그에게 물어야 한다. 그의 세세한 속마음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전문가가 알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비로소 그에게 질문을 시작할 수 있다. 그만이 아는 그의 마음에서 혼돈을 끝낼 그만의 길이 나온다. 당사자가 그것을 속속들이 느끼고 만질 수 있을 때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공감자의 일이고 그것이 치유다. 어릴 적 엄마의 폭력 속에서 자란 친구에게 천천히 집중하고 묻다 보면 친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일상적인 안개들이 하나씩 거쳐 나갈 것이다. 그런데 잠깐, 친구의 마음을 묻기 전에 한 가지 마음을 써야 할 일이 있다. 친구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처음 꺼낸 말이기도 하지만 엄마에 대한 그것도 부정적인 감정 투성이일 텐데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순간이다. 내가 그 친구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자. 내가 괜히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닐까? 저 친구가 앞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어쩌나?
그 때문에 제대로 말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불안이 해결되어야만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친구가 말을 꺼낸 이후에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 불안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대화는 곧 끊어진다.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하고 열심히 공감을 해도 그렇게 된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같은 공감적 언어를 던져도 왠지 그 말이 스미지 않고 겉도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엄마에 대한 감정과 상처를 공감받는 일보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친구의 부담과 불안이 더 먼저 공감을 받아야 한다. 그게 지금 현재 친구가 가진 더 생생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엄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꺼내기도 전에 우리 엄마도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거야 라고 엄마를 두둔하며 이야기를 얼버무리려 하거나 뭐 옛날에는 다들 그렇게 맞고 자랐잖아. 나도 그것보다 조금 더한 정도지 뭐 라며 말을 돌리며 그만둘지 모른다. 현재의 감정이 공감받지 못하면 과거의 상처를 꺼낼 수 없다. 현재의 감정이 공감받지 못하면 과거의 상처를 꺼낼 수 없다. 지금 여기의 감정이 공감받지 못하면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힘이 생기지 않는다. 어렵게 꺼낸 친구의 말머리가 의미 있는 그의 속마음 이야기로 연결되려면 친구의 현재 감정이 공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감은 보이지 않는 고비들을 계속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 그에 기대어 자기 속마음으로 들어가 숨어있던 자기를 만날 수 있다. 그에 기대어 자기의 전모에 대한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말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겠다. 그렇지 않니? 라고 친구의 불안을 먼저 알아주고 짚어줘야 한다. 공감해줘야 한다. 엄마 얘기를 꺼내기가 정말 힘들었겠다. 며 그의 불안에 충분히 눈을 맞춰줘야 한다.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불안을 알아준다는 건 내 존재 자체에 초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내 존재를 조건 없이 그대로 다 수용해주는 사람이란 것이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이 들어야 사람은 비로소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래야 자기 상처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 자기 불안을 내려놓고 더 깊은 자기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다. 친구의 불안을 먼저 짚어주고 공감해줘야 친구가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그에게 한 직후에 그가 불쑥 사실 그 얘기는 친구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고백했다. 자신을 드러내도 될 만큼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무장 해제를 한 것이다. 아, 그랬군요. 엄마가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때부터 나는 그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가 안전하다고 느끼니 그때부턴 그의 말에 집중하면서 그때그때 드러나는 현재 진행형인 그의 마음과 감정들에 마음껏 공감하면 된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안절부절 못하던 엄마가 새벽에 날 깨우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소한 이유로 새벽부터 두들겨 맞다가 학교에 간 적도 있어요. 세상에나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상태에서 학교는 어떻게 또 갔을까. 멍든 자국을 옷으로 덮어 가리고 나서던 등굣길. 학교에 가기도 싫었지만 엄마한테 다시 맞을까봐 멍하니 집을 나서던 어린 시절의 자기를 말하기 시작했다. 학교에 간들 공부에 집중이나 됐겠어요. 내가 말했더니 그는 그런가요? 하며 재수하던 시절의 얘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지금까지 내 머리가 나쁘다고만 생각했어요. 머리가 나쁘니 남보다 노력을 엄청 해야 겨우 비슷하게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이 많은 편이라서 저 자신이 너무 짜증스러웠거든요.
머리가 나쁘면 부지런하기라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스스로를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는 집중이 안 되고 잡생각이 많았던 자기를 머리가 나쁘고 게으른 친구로 여겨왔던 거였다. 엄마에게 발로 차여서 등교한 날이 더 많았던 어린아이가 어떻게 공부에 집중하고 어떻게 매사에 의욕적일 수 있겠는가. 나는 그의 고통에 더 무게를 실어 공감했다. 어려서부터 죽을 둥 살둥 필사적으로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한테 머리 나쁘다 구박하고 게으르다고 몰아붙이고 그랬네요. 나는 그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다. 잘했든 자신에게 야박했든 너는 그러고 있었구나, 그랬었구나. 스스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조망할 수 있도록 그의 앞에선 거울인 양 나는 그를 계속 비추기만 했다. 그러게요. 내가 나만 가지고 닥달을 했었네요. 그러네요. 엄마도 때리고 자기도 자기를 몰아붙이고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날 그는 묻혀있던 많은 기억들, 자신에게 야박하게 했던 자기 모습들을 끝도 없이 떠올리며 꺼이꺼이 울었다. 내가 한껏 공감하는 그 힘에 기대어 순간순간 고비를 넘어가며 자기 이야기를 이어갔다. 얘기하면서 자신의 여러 모습들을 손으로 만지듯 보았다. 자책만 하던 그가 엄마에 대한 분노를 생생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아빠에 대한 혐오도 쏟아냈다. 동시에 엄마와 아빠에 대한 한없는 연민도 느끼는 대로 표현했다. 사람은 단세포가 아니라서 어떤 경우든 복잡다단한 감정이 당연하다. 엄마 아빠에 대한 상반된 양극단의 감정은 부모의 삶에 대한 그의 입체적인 반응이다. 서로 모순되더라도 그의 감정은 모두 옳다. 서로 모순되더라도 그의 감정은 모두 옳다. 나는 서핑보드 위에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처럼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와 함께 출렁거렸다. 공감을 바탕으로 도달한 자기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공감을 바탕으로 도달한 자기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공감을 바탕으로 도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자기 존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면서 자기의 느낌이 정돈되면 모든 게 자연스러워진다. 고름이 꽉 찬 상처에서 고름을 빼내듯 그는 공감 속에서 아픈 이야기들을 쭉쭉 끌어냈다. 고름을 빼낸 자리에 새살이 돋듯 그는 자기 상처 이야기를 하며 새살 같은 건강성을 되찾기 시작했다. 아팠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느끼는 통증은 병든 사람이 느끼는 통증이 아니라 회복 중에 고통이다. 안전하게 공감받으며 자기 상처를 쏟아내는 사람은 그 아픔이 가벼워지는 과정의 아픔이라는 걸 스스로 감지한다. 그래서 아파도 계속 말할 수 있다. 상처가 떠오르고 통증이 시작되는 순간 동시에 그 위에 빛의 속도로 도포되는 공감에 의해 상처는 새살로 채워진다. 상처가 떠오르고 통증이 시작되는 순간 동시에 그 위에 빛의 속도로 도포되는 공감에 의해 상처는 새살로 채워진다. 공감은 상처를 더 드러낼 수 있게 만들고 제대로 드러난 상처 위에서 녹아드는 연고다. 상처 위에 바로 스민다. 상처 부위를 덮고 있는 겉옷 위에 뿌리는 분무제가 아니라 옷을 젖히고 상처난 바로 그 부위 맨살에 바르는 약이다. 정확하고 집중력 있는 공감은 문제 해결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책임진다. 공감은 치유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장하는 강력한 치유제다.